70대의 한 남자가 마카오 카지노 한가운데서 빈손으로 시작해 동시에 2번의 결혼식과 2아이를 한꺼번에 맞이할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기적의 의미를 다시 보게 할 것입니다. 비디오를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놀러 오세요. 최민호는 이제 70을 넘긴 나이에 완전히 몰락했지만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상업 황제 중 하나로 군림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몇 번의 잘못된 결정과 파트너의 배신, 예기치 못한 경제 위기가 겹치자 그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명예는 짓밟혔으며 가족은 등을 돌리고 친구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절망의 밤중에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목숨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폐허가 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며칠 후 그는 옷 몇 벌만 챙겨 한국에서의 신용 기록을 모두 지우고 밤 비행기를 타고 카지노의 불빛이 붉게 빛나는 마카오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는 전부를 잃거나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민에게 이 도전은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잃을 것이 뭐가 있나? 저도 지금보다 잃을 게 없고 이기면 모든 문이 열릴 거야. 마카오 공항의 습하고 뜨거운 공기가 그의 지친 마음을 감쌌습니다. 첫 카지노에 들어서자 반짝이는 바카라 테이블과 딸랑거리는 슬롯 머신, 승패가 뒤섞인 함성에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깊이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아 마음을 가다듬은 뒤 칩을 올려놓았습니다. 옛 상인으로서의 본능이 그에게 첫 판부터 무리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소액 베팅으로 시작해 딜러의 눈빛과 주변 사람들의 호흡을 살폈습니다. 첫 판에서 소소한 이익이 나자 가슴이 뛰었고 2번째 판에서는 꽤 괜찮은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3번째 판에 그는 가지고 온 돈의 3분의 1을 걸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카드가 뒤집히는 순간 운명이 증명되듯 배가 되돌아왔습니다. 흥분이 일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아직 아니다. 좀 더 지켜보자. 이틀간의 승부 끝에 그는 초기 자본의 거의 2배를 벌어들였습니다. 카지노 측은 그의 기량을 눈여겨보고 VIP룸으로 그를 초대했으며 샴페인과 호화 만찬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매 끼니 그는 진짜 거물 대접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니 중동 재력가는 시가를 물고 있었고 서양 손님은 칵테일을 홀짝였으며 패가망신한 이는 떨리는 손으로 칩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번영과 덧없음이 한데 어우러진 풍경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수백만을 딴다 해도 예전의 사업 열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제국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신중하게 확장해야지.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이, 돈, 명예, 함께 나눌 리가 없으면 모두 허무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던 중 그는 복도 끝 작은 바의 따뜻한 불빛과 웃음소리에 이끌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김은지라는 24살쯤의 바텐더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눈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한국어를 조금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몇 마디 인사만 나누었을 뿐인데 민호는 오랜만에 마음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기이한 흥망성소의 이야기를 그녀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민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존중과 관심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잔잔한 음악과 잔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몰락한 노인과 인생을 개척하는 젊은 여인은 서로에게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깊어질수록 은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넉넉지 않아 18세부터 독립해 아르바이트로 대학 진학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꿈을 향한 열망이 빛났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영광을 맛봤던 자신도 누군가와 희망과 포부를 나누고 싶다는 갈망이 여전함을. 작별 인사 전 그는 조용히 작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호텔 연락처와 함께 필요하면 내일 밤 이 배와 내가 기다릴게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지는 반짝이는 눈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호텔 로비로 나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년 만에 그는 단순한 재기 이상의 감정의 부활, 또 다른 모험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최민호가 자주 찾던 작은 바의 홀에는 그가 월요일 밤 다시 돌아왔을 때도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이번에는 바 조명이 그의 거친 얼굴을 비추며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무늬를 만들었다. 어제 그가 처음 만난 웨이트리스 은지는 그가 들어서자마자 알아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노신사의 어두운 눈빛을 환히 밝혀주는 듯했다. 민호 씨, 어서 오세요. 그녀는 서투른 한국어로 인사하며 물었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화이트 와인으로 부탁하네. 은지는 사뿐히 다가가 술잔을 준비한 뒤 사라졌다. 그의 등을 바라보며 은지는 속으로 말했다. 이 폐허 같은 인생 한가운데서도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행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은지는 와인 한 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그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도박이 어떠셨어요? 민호는 피곤한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계속 희망을 걸 만큼만 땄지. 그는 예전에 큰 판에 걸었던 설렘과 기대 이상의 100만 원대 승리에 대해 은지에게 이야기했다. 은지는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재기한 그의 모습을 반짝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두렵지 않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만약 지면 어쩌려고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잃을 게 없을 때야말로 목숨 걸 권리가 생기는 법이지. 난 순수한 행운보다 경험과 직감을 더 믿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존경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에게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특별한 인물로 다가왔다. 마침내 자리를 정리할 무렵 그녀는 민호에게 부드러운 허브차 한 잔을 권했다. 그는 그 정성에 감사하며 차를 받아들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카지노로 돌아갔을 때 그는 로비에서 수연을 만났다. 키가 크고 단정한 쇼트커트 머리를 한 그녀는 달력에 적힌 메모를 들여다보며 다소 당황한 표정이었다. 그가 다가가 인사했다.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수연은 머뭇거리다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저녁에 일이 있어서 찾으려고요. 민호는 기꺼이 돕겠다고 제안했고 몇 분 후 소파 밑에서 지갑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 수연은 기쁨에 겨워 환호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지. 아마 누군가 아직 주우려 하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는 물 한 잔을 청하며 그녀를 초대했다. 그들은 로비 한쪽 카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수연은 작은 모델 에이전시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 푼 두 푼 저축하고 있었지만 마카오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민호는 수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에서 회사를 일구던 시절과 화려한 꿈들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열정에 감탄하며 작별 인사로 자신의 호텔 방 번호가 적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뭔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수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명함을 받았다. 이후 며칠 동안 민호는 카지노와 은지가 일하는 바를 번갈아 찾았다. 은지에게는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희미한 희망을 털어놓았고 수연에게는 오래된 장사 경험을 들려주며 꿈을 향해 나아가라고 격려했다. 두 여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은지는 다정하고 공감해 주었으며 수연은 강인하고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꽤 큰 승리를 거둔 뒤 그는 은지와 수연을 작은 카지노 옆 식당에 초대했다. 세 사람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다. 민호는 잔을 들며 말했다. 이 며칠 동안 내 곁에 있어준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가 정말 소중하네요. 은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수연은 환한 미소로 잔을 부딪혔다. 저희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셨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호텔 방에서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두 여성을 떠올렸다. 각각 다른 매력을 지닌 그들이 노쇠한 그의 심장에 다시금 설렘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두 관계를 동시에 시작할 수 있을까?
절정기를 지난 이 남자를 두 분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민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은지는 그에게 반판을 위한 행운을 빌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수연은 지갑을 찾아줘서 고맙다는 미소 사진을 보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든 진심 어린 연결이야말로 자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그는 미소 지으며 다짐했다. 내일은 더 크게 베팅하리라. 판 위에서뿐 아니라 내 감정에도. 이제 카지노는 단순한 재정 도박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를 시험하고 한때 산산조각 날 뻔했던 영혼의 마지막 남은 설렘을 일깨우는 무대였다. 민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신 뒤 다음 베팅과 은지, 수영과의 감정이라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설 준비를 했다. 카지노 조명이 고급 라운지로 전환되듯 꺼지자 최민호는 운명이 다시금 자신을 향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새 메시지를 확인했다. 은지와 수연이 동시에 임신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른의 나이에 다시 삶의 희망을 품을 수 있으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VIP 라운지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는 머리가 핑핑 돌았다. 전성기 시절 거대한 사업 거래와 수십억 원대의 계약,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부진과 파산의 나라까지 모든 기억이 스쳐갔다. 그리고 마카오행 야간 비행기에 홀로 올라탔던 그날. 이제 재기의 첫걸음으로 수억 원을 따낸 데다 두 젊은 여성이 각각 조용히 남아 그에게 새 생명을 선물했다. 민호는 일어나 발코니로 나가 반짝이는 인파를 내려다보았다. 밤바람에 바다 내음이 실려왔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두 생명을 내가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깊이 숨을 들이쉰 뒤 결심했다. 인생 두막은 단순한 도박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책임이 될 것이다. 우선 은지와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그는 로비 작은 배에서 그녀와 만났다. 부드러운 황금빛 조명 아래 은지는 걱정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가 다가가자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일어섰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메시지. 이토록 큰 기쁨을 바란 적은 없었어. 은지는 흐느끼며 말했다. 민호 씨,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당신이 희망의 의미를 보여줬으니까요. 민호는 그녀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가 곁에 있을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그렸다. 의사를 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며 첫 딸의 이름까지 이야기했다. 수많은 험난이 예견되었지만 오랜만에 민호의 가슴은 환히 빛났다. 은지와의 일정을 마치기도 전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 만나고 싶어요. 고요한 리조트 구석에서 만난 수연은 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결심에 찬 눈동자가 떨렸다. 민호 씨, 그녀가 목이 메어 말했다. 저도 소식이 있어요.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다. 분명한 두 줄의 핑크색. 민호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 얇은 원피스 너머로 살포시 배를 어루만졌다. 우리 아들이구나. 그가 속삭였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잔잔한 인공 정원 속 라탄 가구에 마주 앉았다. 수연은 디자인 회사를 차리고 싶던 꿈, 방세와 등록금 고충을 털어놓았다. 민호는 조용히 약속했다. 너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제공할 거야. 안전하고 사랑 가득한 환경을. 수연은 그 품에 안겨 세월이 깎아놓은 어깨의 온기를 느꼈다. 민호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한 남자가 두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한국 법은 일처다부를 허용하지 않지만 여기는 마카오였다. 규칙이 더 유연한 이곳에서 탄탄한 재정과 두 사람의 동의가 있다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그는 수연에게 따뜻한 허브티를 권하며 물었다. 우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수연은 용기 있는 미소로 답했다. 새 아파트로 가요. 아기 방을 직접 꾸미고 싶어요. 페인트 색도, 커튼도. 그 말에 민호는 확신했다. 이건 그의 꿈만이 아니라 세 사람의 꿈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민호는 호텔 금고에서 큰 수표를 꺼냈다. 도박 자금 일부를 떼어둔 돈이었다.
그는 송금 서비스를 불러 망설임 없이 강변 듀플렉스 아파트 계약금을 입금했다. 은지와 딸을 위한 방 하나, 수연과 아들을 위한 방 하나, 그리고 자신을 위한 작은 방 하나. 이제 그들은 함께 살 준비를 마쳤다. 송금 확인이 완료되자 민호는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있었다. 이 결정이 너무 무모한 걸까? 스스로 물었지만 곧 미소 지었다. 두 생명을 건 도박보다 더 대담한 건 없지. 그의 가슴 속 맥박이 다시 뛰었다. 늙은 심장이 아닌 새로 태어난 아버지의 심장이었다. 민호는 부동산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 아파트 투어 일정을 잡았다. 전송 버튼을 누르며 속삭였다. 인생아, 또 한 번 날 다시 시작하게 해주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곧 태어날 두 작은 생명을 위해. 카지노 불빛이 저 멀리서 희미해지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아파트 거래 확인 이메일이 발송 완료되자 최민호는 호화로운 호텔 객실에 새로운 공기가 가득 차는 것을 느꼈다. 밤이 내려앉고 마카오 시내 불빛이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빛나는 별은 은지와 곧 태어날 딸, 수연의 뱃속 아들을 위한 미래였다. 그는 곧장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지는 어젯밤 작은 파티 여파로 기면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민호 씨, 뭐 보낸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미소가 담겨 있었다. 방금 아파트 계약금 보냈어. 너와 딸에게는 강가가 보이는 별도 방이 생길 거야. 은지는 기쁨에 겨워 울먹이며 말했다. 정말요? 믿을 수가. 고마워요. 민호는 내일 아침에 함께 보러 가자고 다정히 당부했다. 내일 아침 내가 데려갈게. 엄마와 딸 건강 잘 챙기고 푹 쉬어. 통화를 끊기도 전에 그는 수연에게도 전화를 걸었다. 수연은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물었다. 기쁜 소식이라면서요? 그는 새 아파트와 두 공간으로 나뉘지만 연결된 구조를 설명했다. 수연은 환히 웃으며 말했다. 아늑한 우리 아들 방을 꿈꿔왔는데 이제 현실이 되었네요. 그는 내일 오후 함께 집을 보러 가자고 약속하고 설렘을 안고 전화를 끊었다. 이로써 이 관계는 비밀 연인이 아닌 분명한 책임과 권리가 있는 다인 가정으로 완전히 전환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세단 렌터카를 모는 운전사를 불러 은지를 강변 아파트 단지로 데려갔다. 모델하우스는 높은 층에 위치해 있었고 넓은 발코니는 물가를 향해 뚫려 있었다. 문이 열리자 은지는 환한 빛이 가득한 공간에 눈을 반짝였다. 아늑한 거실, 효율적인 주방, 분홍빛 침실 하나와 연한 민트빛 침실 하나가 대충 배치되어 있었다. 정말 세심하네요. 은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너와 딸이 안전하길 바랐을 뿐이야. 그는 독서 공간, 아기 요람 위치, 임산부를 위한 작은 욕조가 있는 욕실까지 구석구석 안내했다. 모든 디테일이 은지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수연을 데려가 같은 안내를 반복했다. 수연은 색채 배치와 공간 구분에 감탄하며 말했다. 아들 방은 해군 모티브로 꾸밀래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가 잘할 거라 믿어. 우리 아들은 자부심 속에서 잘할 거야. 두 여자가 떠난 뒤 민호는 혼자 창가에 남아 강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했어. 며칠 동안 그는 법적 절차에 분주했다. 사용권 등기, 재산 분할 계약, 유언장 작성 의뢰까지. 모든 과정이 은지, 수연,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는 언젠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이 유산은 남을 것임을 알았다. 어느 저녁 그는 두 사람을 새 공간 구경이라 초대했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이 집이라 부를 공간에 함께 들어섰다. 어색함과 동시에 따뜻함이 감돌았다. 민호는 허브차를 세 잔 따라 작은 탁자에 놓고 모두 자리에 앉혔다. 그는 차분히 말했다. 우리 함께 생활 방식을 정했으면 해요. 누가 언제 아이를 돌볼지, 공동사안은 어떻게 할지, 오해 없이 합의하길 원해요.
은지와 수연은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일정표를 작성했다. 은지는 아침에 딸을, 수연은 오후에 아들을, 저녁에는 모두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민호는 굳건한 신뢰를 느꼈다. 이것은 흔한 사랑이 아닌 책임과 존중이 담긴 연합이었다. 그들은 한국 법상 부부는 아니었지만 마카오에서 스스로 맺은 마음의 약속은 어떤 문서보다 견고했다. 임신 기간이 찾아왔다. 은지는 입덧이 심해 자주 피로를 느꼈고 수연도 마찬가지였다. 민호는 교대로 돌보며 헌신했다. 아침에는 은지를 병원에 데려가고 오후에는 수연을 태교 수업에 데려다 주었다. 그는 헌신적인 아버지이자 데려다주는 사람, 따뜻한 생강차를 만들어주는 사람, 영양죽을 끓여주는 사람이 되었다. 어느 밤 은지가 잃은 진통을 겪었다. 민호는 그녀와 함께 택시에 올라타 출산실에 들어서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힘내, 우리 딸이 곧 태어날 거야. 그 순간 모든 노력이자 도박이자 과감한 결정들이 의미를 가졌다.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나 울음소리를 내며 희망을 전했다. 은지가 기운을 차리기도 전에 수연도 양수가 터져 병원에 실려갔다. 민호는 또다시 급히 달려와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았다. 그는 두 어머니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세상에 온 걸 환영한다, 얘들아. 연이은 출산의 밤을 지나 가족은 행복으로 가득 찬 새벽을 맞이했다. 작은 아파트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은지는 딸을 안고 수연은 아들을 품에 안았고 민호는 눈물을 닦았다. 그들은 앞으로 양육의 어려움, 일터일, 세상의 시선을 마주해야 할 것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속해 있었다. 민호가 발코니 너머를 바라보자 화려한 도시 풍경이 저만치 물러난 듯 보였다. 그는 깨달았다. 인생은 도박장에서의 대박 연속이 아니라 아이를 돌보며 잠 못 이루는 밤들, 허겁지겁 먹는 식사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세운 집 안의 웃음소리라는 것을 그는 미소 지으며 다짐했다. 이것이야말로 전부다. 민호가 두 아이를 안고 발코니에 나서자 아침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옆에서 은지와 수연이 그의 손을 잡아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 다차원적 사랑, 절대적 책임, 그리고 진정한 두 번째 시작을 걸어가고 있었다. 클라이맥스가 지나고 김대성은 화려한 카지노 조명과 소박한 가정의 온기가 공존하는 두 세계 한가운데 서 있음을 느꼈다. 아이들이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그는 새벽을 앞두고 강변 아파트 발코니로 나갔다. 고요한 공기, 물결 위로 스치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가 옆을 보니 갓 태어난 딸의 어머니 이은비가 안락의제 기댄 채 곤히 잠들어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박수연이 갓난 아들을 팔에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김대성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무가에서 카지노, 큰 손이 되었다가 다시 두 여성과 두 어린 생명 곁으로 돌아온 여정은 너무나도 기적 같았다. 첫날 카지노에 발을 들였을 때 그는 자신이 다시 아버지가 될 거라고는, 그것도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카드판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다. 차갑던 숫자 대신 두 아이의 숨결이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조용히 방 안으로 돌아와 서재로 향했다. 회사 서류와 법률 문건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스탠드를 켰다. 지난 며칠간 그는 아파트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등기권리 증서를 등록했으며 은비와 수연, 그리고 두 아이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언장을 작성해 두었다. 노년이 깊어지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이었다. 무엇보다 이제 그는 미래를 위한 장기 계획이 필요했다. 그는 재무 요약표를 들여다보았다. 올인, 베팅으로 들어온 5천억 원 중 일부를 원금 보호형 투자 펀드에 떼어놓고 나머지는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신규 프로젝트 자금으로 배분해 두었다. 그는 골든 호라이즌 법인 설립 서류를 꺼냈다.
이 회사는 소규모 부동산 개발과 한 마카오 문화 융합 관광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다. 과거 에이전시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박수연이 K-팝 열풍을 관광 마케팅에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병원에서 가족을 돌보며 들은 그녀의 아이디어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남았다. 또 마카오에서 태어나 자란 이은비는 한국 영화에 대한 열정으로 한복 체험과 드라마 촬영장, 전통 공예 워크숍을 결합한 미니 세트장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은비의 열정은 그에게 나이가 들어도 혁신적인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야만 비로소 빛을 볼 수 있었다. 두 여성과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그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그의 가장 큰 과제였다. 다음 날 대성은 은비와 수연을 불러 함께 앉혔다. 그는 차례차례로 계획 개요를 설명했다. 자본 보전형 투자펀드, 골든 호라이즌 회사, 영화 촬영지 프로젝트 겸 문화 워크숍, 그리고 두 딸을 위한 교육 기금까지. 은비는 반짝이는 눈으로 놀라며 말했다. 정말 저희를 위해 이런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녀는 감동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눈빛으로 답했다. 우리는 오빠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만들어갈 거예요. 그 대화에서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은비는 콘텐츠 기획과 워크숍 대본 작성, 협력 인력 모집을 맡기로 했고, 수연은 마케팅과 재무 관리 및 파트너십을 책임졌다. 대성은 전략 리더십과 자금 조달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각자는 바람과 고민을 나눈 뒤 변호사 없이 스스로 작성한 작은 마음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몇 주가 지나 작은 사업들이 서서히 형태를 갖춰갔다. 문타워 인근의 낡은 건물에 첫 사무실을 열고 강변 창고를 활용해 시범 촬영 스튜디오를 꾸몄다. 라이프는 바쁜 일상으로 되돌아왔지만 예전의 도박장과는 사뭇 달랐다. 책상 위에는 카드와 칩 대신 건축 도면, 공급 계약서, 그리고 한류 투어 초청장이 놓여 있었다. 어느 오후 대성은 사무실에 앉아 아래 분주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한복을 입어본 아이들의 해맑은 눈빛, 한국 문화를 접하고 놀라는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문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문화를 전파하고 있구나. 그때 집에서는 작은 가족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은비와 딸이 포근한 러그 위에서 장난치고 수연은 아들을 안고 흔들의자에 앉아 모든 풍경을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대성에게는 어떤 도박에서의 승리보다 더 큰 충만함을 주었다. 그러나 웃음 속에서도 그는 앞으로 닥칠 수많은 과제를 떠올렸다. 인력 관리, 여행 시장 경쟁, 방문객들 사이에서의 신뢰 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행복이 잡음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었다. 그는 한때 룰렛 게임에서 모조리 잃은 적이 있었고 다시는 그런 패배를 겪고 싶지 않았다. 이번 상대는 인생의 냉혹한 갈림길이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그는 다시 발코니로 나가 짠내 나는 강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김대성은 운명이 자신에게 준 두 번째 기회에 감사했다. 그는 다짐했다. 비록 내일 폭풍이 몰아친다 해도 나는 결코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고요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은비, 수연, 그리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이 가족은 마카오 한가운데서 사랑과 책임이 기적이 된 그의 특별한 존재들이었다. 거실의 은은한 노란 불빛 아래 특별한 가족, 김대성 할아버지, 이은비, 박수연, 그리고 두 아이가 따뜻한 나무, 탁자에 둘러앉아 있다. 창밖으로는 포르투갈 강이 잔잔히 흐르고 마카오의 반짝이는 야경이 수면에 비친다. 분주한 골든 호라이즌 프로젝트 시작과 갓 태어난 두 천사를 돌보느라 바빴던 날들 사이 이 순간만큼은 드문 평화로움이 흐른다. 대성 할아버지는 흔들의제 곤히 잠든 손주들을 보며 미소 짓는다. 은비의 딸은 고민형을 꼭 끌어안고 코를 골며 자고 수연의 아들은 눈을 살짝 감은 채 가벼운 꿈을 꾸는 듯 입술을 떼었다 붙였다 한다. 은비는 딸의 머리칼을 살포시 쓰다듬으며 속삭인다. 우리 공주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처음부터 용기 내 새 삶을 시작하신 분이란다. 수연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대성 할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우리에게 이 집을 주셔서 감사해요. 대성 할아버지는 몸을 숙여 두 손주 임에 가볍게 입 맞추고 젊은 두 며느리에게 돌아서며 말했다. 내 인생은 한때 한국에서 빚더미 앞에 끝난 줄 알았네. 하지만 너희 덕분에 나는 다시 태어났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은비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행복해요. 수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우리의 평온한 안식처세요. 그날 밤 작은 이야기들이 차례로 펼쳐졌다. 은비는 한국 민요 멜로디로 아이를 재우고 수연은 아들의 첫 걸음마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대성 할아버지는 처음 카진에 발을 들였을 때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던 순간을 회상했다. 이제는 슬롯머신 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다정한 자장가가 방 안을 가득 채운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물가에 닿을 무렵 대성 할아버지는 골든 호라이즌 사무실에 나와 있었다. 그는 한국 마카오 여행사 파트너와의 계약을 검토하고 문화 스튜디오 건립을 위한 소규모 토지 추가 매입 계약서에 서명했다. 돌아오는 길에 은비가 케이팝 댄스를 가르치는 어린이 교실에 들러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동작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저녁에는 수연이 실험 촬영용 광고 데모가 승인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사업 프로젝트,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사회적 책임, 그들이 대성 할아버지가 시작한 마카오 빈곤 아동을 위한 자선 기금도 후원하며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간다. 백발의 노인이던 그는 이제 존경받는 헌신적인 사장님이 되었다. 어느 오후 온 가족이 강가로 나들이를 갔다. 대성기가 어린 소녀를 품에 안고 은비가 수연의 손을 잡고 남자아이가 뒤에서 뛰어다닌다. 노을빛 하늘은 분홍빛과 보랏빛으로 물들고 유람선 불빛이 반짝이며 물살을 가른다. 그들은 기념사진을 남기기 위해 멈췄다. 내 모녀의 환한 미소와 아버이자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표정이 카메라에 담겼다. 이 짧은 나들이 영상이 유튜브 골든 호라이즌 채널에 게시되자 몇 시간 만에 수만 회의 조회수와 축하 댓글이 이어졌다. 꿈만 같은 가족이네요. 대성 아저씨 덕분에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단 걸 알았어요. 많은 시청자가 그의 역경 극복 여정에 감동의 메시지를 남겼다. 마지막 장면의 밤, 대성은 책상에 앉아 첫 도박에서 남은 유일한 황금 칩을 바라보았다. 그는 손을 칩 위에 얹고 굴곡진 과거를 되씹었다. 그리고 일기장에 몇 줄을 적었다. 인생은 예고 없는 카드게임이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마음속 믿음만은 잃지 말아야 한다. 은비, 수연, 그리고 두 아이들아, 너희는 무심한 칩을 가장 따뜻한 선물로 바꿔주었다. 이제 나는 단순한 행운의 승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남편이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 패가 끝날 때까지 함께 이어가자. 카메라는 창가로 이동한다. 창문 너머 도시 불빛이 반짝이며 그의 얼굴에 희망을 비춘다.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고 손에 손 잡은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찬란한 미래로 향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잊지 말고 응원해주세요.